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입니다. 요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몸이 붓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어르신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산후조리에도 쓰이고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늙은 호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늙은 호박 하나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부기도 빼고 위장도 튼튼해질 거예요. 기자님, 늙은 호박이라고 하면 많은 어르신분들이 호박죽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엄청난 영양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늙은 호박은 예로부터 산모의 산후조리 음식으로 쓰였을 만큼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늙은 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늙은 호박에는 칼륨이 많아 신장질환자나 이뇨제 복용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늙은 호박 100g에는 칼륨이 336mg 들어있는데 신장질환이 있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체내 칼륨 수치가 높아져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건가요? 소량은 괜찮지만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를 섭취하고 있는 환자 기준 하루 충분 섭취량은 2500mg이므로 하루 700g 이상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수유 중인 산모분들입니다. 산모에게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출산 후 부기 제거에는 좋지만 수유 중인 산모는 늙은 호박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모유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세 번째로 당뇨 환자분들은 호박즙보다 호박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런가요? 호박즙에 첨가된 감초 등의 성분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칼륨 성분이 풍부해 과잉 섭취 시 체내 칼륨 농도가 상승하며 무력감을 느낄 수 있고 심하게는 호흡이 가빠지거나 설사와 구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만 지키시면 늙은 호박의 놀라운 건강 효과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늙은 호박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입니다. 늙은 호박의 베타카로틴 함유량은 단호박이나 적색 파프리카보다 높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어요. 베타카로틴이 그렇게 좋은 성분인가요? 늙은 호박 100g에는 비타민 A가 119mg, 비타민 C가 15mg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서 비타민 A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710이 들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부기 제거와 이뇨 작용입니다. 산모분들이 늙은 호박을 드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군요. 맞습니다. 늙은 호박의 풍부한 카로틴, 비타민 C, 칼륨, 레시틴 등이 풍부해 늙은 호박을 먹으면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이로써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돼 자연스럽게 붓기가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눈 건강 개선입니다. 어르신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비타민 A로 전환된 베타카로틴은 눈의 점막을 촉촉하게 하며 눈에 이로운 영양소를 제공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위가 약하신 어르신분들에게 좋겠어요. 소화 흡수가 탁월해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회복기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적절히 드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늙은 호박의 풍부한 섬유질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섯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늙은 호박씨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 뇌의 혈액순환이나 두뇌 발달에 유익합니다.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식품이네요.
그럼 이제 집에서 늙은 호박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 주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인 호박죽입니다. 늙은 호박 3kg, 꿀 1컵, 꽃소금 1티스푼, 물 1.6리터, 불린 찹쌀 1컵을 준비하시고요. 늙은 호박을 4등분해서 씨를 긁어낸 다음 씨와 태저를 물에 끓여 육수를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호박죽은 정말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시죠. 두 번째 요리는 뭔가요? 두 번째는 늙은 호박전입니다. 늙은 호박을 채 썰어서 설탕과 소금을 뿌려 20분 정도 두었다가 수분이 생기면 부침가루를 섞어 되직하게 반죽을 만들어 팬에 노릇하게 부쳐주시면 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해서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 요리도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늙은 호박 조림입니다. 늙은 호박 500g을 듬성듬성 썰어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은 다음 물, 간장, 설탕을 넣어 푹 익히고 호두와 무엿을 넣어 더 졸이면 됩니다. 달콤 짭짤한 맛이 밑반찬으로 정말 좋아요. 네 번째는 어떤 요리인가요? 네 번째는 늙은 호박 영양솥밥입니다. 늙은 호박, 닭 안심, 밤, 표고버섯을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밥과 함께 솥에 넣고 지으면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양념 간장과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어요. 다섯 번째 요리도 소개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늙은 호박 녹두 찹쌀죽입니다. 늙은 호박 300g, 찹쌀과 깐 녹두 12컵씩, 소금 2티스푼, 설탕 2티스푼, 물 1.5리터를 준비해서 찹쌀과 녹두를 하룻밤 불린 다음 호박과 함께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일반 호박죽보다 더 영양가가 높아요. 정말 다양한 요리법이 있네요. 그럼 늙은 호박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팥과 궁합이 좋습니다. 호박죽에 팥을 함께 넣으면 호박의 부족한 비타민 B를 보충할 수 있어 영양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박 조림에 호두나 아몬드를 넣으면 고소함이 더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또 다른 좋은 조합이 있나요?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호박의 찬 성질을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줘서 소화에 더 좋아요. 네 번째는 꿀입니다. 호박의 단맛과 꿀의 단맛이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감미료 역할을 하고 영양가도 높여줍니다. 반대로 함께 드시면 안 좋은 음식들도 있을까요? 네, 주의해야 할 조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치게 찬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호박 자체가 서늘한 성질이라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같은 찬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고칼륨 식품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칼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술과 함께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호박의 이뇨작용과 알코올이 만나면 탈수가 올 수 있거든요. 늙은 호박을 고를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좋은 늙은 호박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늙은 호박은 들었을 때 무겁고 색이 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꽉 찬 무거운 호박이 과육이 많아 달고 맛이 있으며 누런색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째로 보관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한자리에 두어 보관해야 하고 온도가 높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썰어서 보관하려면 씨와 속을 긁어낸 뒤 껍질을 깎아내고 햇볕에 말려 보관하세요. 늙은 호박을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늙은 호박은 10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이에요. 이 시기에 드시는 것이 가장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습니다. 하루 중에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소화에 좋고 특히 아침 식사로 호박죽을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해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것이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박죽 한 그릇이나 호박전 서너 개 정도의 양이에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0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른 약과 함께 드셔도 되나요? 대부분의 약과는 문제없지만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호박의 이뇨작용과 중복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린이나 임산부도 드실 수 있나요?
어린이들은 문제없이 드실 수 있어요. 오히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좋습니다. 임산부는 출산 전에는 적당히 드시면 되지만 수유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늙은 호박씨도 활용할 수 있나요? 네, 호박씨에는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말려 먹어도 좋지만 팬에 살짝 볶으면 더 고소하게 즐길 수 있어요. 다만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늙은 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호박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거나 곁들여 먹으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에 많이 말리면 호박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강화되고 단맛이 증가하게 됩니다. 늙은 호박으로 계절별 요리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가을철에는 호박죽이나 호박전으로, 겨울철에는 따뜻한 호박 스프나 호박 조림으로, 봄철에는 새싹과 함께 샐러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시원한 호박 냉국도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늙은 호박에 대해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늙은 호박은 신장질환자, 수유부, 과다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지만 면역력 강화, 부기 제거, 문 건강, 소화 개선, 혈당 조절, 뇌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활용법도 다양했죠? 네, 호박죽, 호박전, 호박조림, 영양솥밥, 녹두 찹쌀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고 팥, 견과류, 생강, 꿀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찬 음식, 고칼륨 식품, 술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요. 어르신분들이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고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철인 가을부터 겨울까지 꾸준히 드시면 건강한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거예요. 늙은 호박 하나로 온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맞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늙은 호박을 현대 어르신분들도 올바르게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늙은 호박으로 면역력도 키우시고 부기도 빼시면서 건강 지키세요. 어르신들 건강 지키는 일에 늙은 호박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